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상한 제목이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시제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아니에요? 거기 왜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여넣었죠?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을 텐데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시제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절대적인 시제만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고3들이 공부하는 책에서는 간혹 가다가 상대적인 시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상대적인 시제라는 개념은 지금은 안 알려줌,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항상 우리나라 교육책의 문제가 뭐냐면 고학년에서 어려운 게 나오면 자꾸 그거를 밑에 학년으로 내려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알겠죠? 고3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절대적인 시제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라시라는 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라시의 뜻은 뭐냐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즉, 선생님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게 이 말 나오는 내용 있죠? 이 말에게는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시제에서는요, 바라시가 바로 시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문장 속에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들은 항상 서술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문장 속에 서술어가 지칭하는 시간의 선후를 구분해서 이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절대적인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절대적인 시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요 도식 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 도식에서 이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라시라는 게 아까 설명했듯이 항상 말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봤는데 그것이 바라시보다 앞선 사건을 담고 있다. 요 케이스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과거 시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순간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동일하다. 그럼 이것을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말하는 순간과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의 사건을 비교했더니 문장 속의 사건이 나중에 생긴다. 그러면은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시제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과거 시제라는 거는 정의를 따지면은요, 바라시랑 사건시가 있을 때 바로 사건시가 바라시에 선행하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실현되냐면은요, 시제선 너머럼이 엇과 at을 쓰거나 혹은 더라는 거를 활용하고요. 때로는 시간 부사에 의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죠. 나는 어제 수필 한 편을 썼다. 여기 보면 요 어제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썼다. 이게 쓰다에다가 어시라는 걸 붙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임을 드러낸 거고요. 하나 더 볼게요. 나는 그날 퍽 고단했어요. 여기서의 그날이라는 것이 지금 과거를 지칭하는 거고 물론 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또 이 여시라는 게 들어갔죠. 참고로 여시라는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at에 이 형태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 그분을 다시 뵌 것은 3년 전 경회로 앞에서였다. 3년 전이라는 말이랑 엿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의 엿은요, 진짜 엿이 아니라 앞에서 이었다. 이걸 축약한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게 좀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시제선어말어미가 중복된 at, 얻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나 뭐뭐 했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의미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자, 과거 사건을 현재랑 비교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좀 단절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경남일대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어요.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엊그제 인수는 수영장에 갔었어. 사실 갔다라고만 해도 되는 건데 갔었다라고 해서 인수가 수영장에 간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다음 문장이에요. 지난달에만 해도 가게가 엄청 붐볐었대요. 어떡해요? 지금 안 그런 거잖아요. 가게 망하면 안 되는데. 나는 있잖아요. 길거리 다니다가 이렇게
그 가게도 문 닫은 거고 마음이 막 아파요. 그 좀 딴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헬스장 다니는데 4층이거든요. 막 러닝머신 뛰고 있으면 앞에 가게들이 보이는데 어떤 건물 앞에 1층에 가게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뛸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막 아픕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안 나와요. 자, 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인데 보통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그냥 기본적으로 과거형으로 쓰거든요. 근데 뭐 사실 딱히 뭐 정말 과거 같다는 느낌이 막 들거나 하진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데, 자, 과거 시제 서너머럼이 at을 쓰더라도 이게 과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봐봐요. 영숙이는 지금 의자에 앉았어요.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그죠? 하나 더 볼까요? 너 이제 장가 다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분명히 표현은 과거인데 미래를 지금 저주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도식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절대적 시제를 구분하셔야지 어닷 있다고 혹은 더 있다고 무조건 과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현재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똑같이 일치하는 거를 얘기해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실현하는 방법은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이나 는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부사에서 드러납니다. 또 형용사나 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고요, 그냥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볼게요. 학생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이거는 발화시랑 사건시가 일치하면서 는이 들어갔으니까 현재라고 판단하는 거 문제가 안 되겠죠? 또 지금이란 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 선생은 요즘 매우 바쁘다. 이 바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저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단의 주장이다. 이건 지금 서술격조사 이다죠. 얘도 그냥 기본형이면 현재 시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또 이 표현적인 부분이랑 실제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일 비행기로 부산에 간다. 이거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나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왜요? 사건시가 나중에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 더 볼게요. 지구는 태양을 돈다. 물론 이거는 현재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현재가 맞기는 맞지만 과거에도 그런 것이고 미래에도 그런 것. 즉 얘는 사실 시제랑 상관이 없는 표현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를 볼 건데요. 자, 얘는 사건시가 발화시의 후행, 즉 사건이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얘도요, 선어말 어미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주로 get이라는 걸 사용하고 의리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있고요. 혹은 여기는 안 써놨는데 뭐뭐, 일, 것 이런 식으로도 미래 시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미래 시제는요, 이런 부가적인 의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수능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 있죠? 언어 지문이 살아있을 때 종종 이런 내용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내일도 바람이 불겠다. 시간상으로 미래는 미래인데 앞에 나와 있는 거 추측의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먼저 두겠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분명히 미래인데 여기는 이 사람의 의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 많이들 할 얘기예요. 나도 그 정도는 마시겠다. 그러다가 엄청 이제 피봅니다. 어쨌든 나도 그 정도는 마시겠다. 이거는요, 분명히 미래는 미래인데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나를 찾아오리라. 이거는 내가 왜 보여줬냐면 시간부사랑 그 다음에 의리 요거 좀 설명하려고 집어넣습니다. 요런 걸 가지고도 지금 미래 시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이런 선어말 어휘만 가지고 반드시 또 오타가 있네요. 미래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선어말 어휘 get을 썼다고 꼭 미래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지금은 전주에도 진주에도 비가 오겠다. 현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추측의 의미지. 그 다음에
자,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 자, 여기서는요, 계시라는 게 사실 시간의 의미를 갖지 않고 추측의 의미만 가지죠. 여기는 사실 시제상으로 과거라고 보는 편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은 끝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시제와 동작상 중에서 상대적인 시제를 공부할 건데, 이거는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생소해서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